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찐앵커님. 네, 오늘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혹시 찐앵커님 윤창호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알죠.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음주운전에 대해서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이 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이게 2018년에 당시에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대학생 윤창호 씨가요, 휴가를 나와서 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덮쳐서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무려 4년 전인가요? 네, 벌써 4년이 됐더라고요. 음주운전과 관련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 이거를 좀 처벌을 올리자라는 운동이 일어났었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발의가 됐었죠, 법안이. 이 국민 여론 자체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게 입법까지 갔습니다. 그랬는데 이 윤창호법이 최근에 위헌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위헌? 위헌 판정이요? 네네. 아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네네. 위헌이라는 게 헌법에 위배가 된다는 뜻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음주운전을 무겁게 처벌하는 게 위헌이라는 거예요? 많은 언론사에서 윤창호법 위헌 판정 효력을 잃었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좀 보도를 하던데, 그래서 사실 이 윤창호법 자체가 부정당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창호법이 네. 그러니까 하나의 법이 아닌가요? 한 법이 아니에요? 예,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편의상 한 4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의 처벌에 관한 규정이고요. 두 번째가 이 음주운전 기준에 대한 상향이었고요. 세 번째가 음주운전을 통해서 면허 취소가 됐을 때 면허를 다시 따는데 이 결격기간이라고 해서 면허를 몇 년 동안 취득을 못하게 하거든요. 이 결격기간을 늘리는 것. 마지막이 음주운전 가중처벌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첫 번째인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의 처벌은 우리가 특가법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 윤창호법이 이렇게 그럼 4가지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게 지금 위헌 결정이 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음주운전 가중처벌에 관한 부분이 위헌 판결을 받은 거거든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1항을 보면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은 2년 이상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겁니다. 언뜻 들어서는 이상한 게 없는데요. 음주운전을 반복해서 했으면 당연히 더 엄한 처벌을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저도 딱 이 보도를 접했을 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대체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What's the problem? 네, what's the problem?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크게 2개의 이유로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요, 조항에 보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라고 명시를 했었는데 이 2회 이상 위반에 대한 이 기간을 명시를 안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두 번째 적발된 사람이요, 첫 번째 적발됐을 때가 6개월 전일 수도 있고요, 첫 번째 적발됐을 때가 20년 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기간 자체를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좀 불명확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예, 죄를 져도 몇 년 동안 경찰에 잡히지 않으면 이 시효가 끝나는데 그런 것에 비춰봤을 때도 이것 자체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었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네, 두 번째 이유가요,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건데 이게 말이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네. 예,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해당 법에 따르면요, 최소한의 처벌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잖아요. 그랬는데 범죄 자체가 소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면허 정지가 되는 기준 수치가 알코올 농도 0.03%거든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1%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턱걸이로 면허 정지를 당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몇 년 뒤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걸렸는데 또 0.031이 나왔어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징역 2년 이상
그다음에 벌금 1천만 원 이상 물릴 거냐. 좀 약간 처벌이 너무 과할 수 있다는 거죠.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피디님. 네. 제가 생각을 해보면 법이 자꾸 안 지켜지고 네. 그리고 계속 그게 지속되다 보면 벌금형이던 것이 이 징역형으로 한다든지 이 처벌을 무겁게 하는 대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헌법재판소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나 봐요. 그렇죠. 사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야 자꾸 범죄가 일어나면은 벌을 세게 때리면 되는 거 아니냐?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들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생각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음주운전이라든가 음주 측정 거부 행위에 대해서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 자체는 국민의 법감정에 맞기는 하겠지만 이 역시 면역이 생겨버리면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과하게 처벌하는 것마저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형벌의 강화는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 음주 치료나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과 같은 음주운전 예방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먼저 되고 나서 나중에 최후의 정말 그런 수단으로 쓰여야 된다. 그렇죠. 라는 그런 의미네요. 그러니까 처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결정이요, 사실 처음 난 게 아니에요. 같은 조항, 그러니까 이 음주운전 가중처벌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는요, 이미 작년이죠. 2021년 11월에 헌법에서 위헌 판결을 이미 낸 적이 있어요. 이미 낸 적이 있다고요? 네, 이미 낸 적이 있는데 또 똑같은 조항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한 번 더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상당히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가만 생각해보면 이 시효 기간을 설정 안 한 것도 그렇고요. 또 법에 약간 맹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연이어서 이러한 위헌 결정을 또 내린 것 같네요. 맞아요. 이 법이라는 게 사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만드는 거다 보니까. 그랬는데 제가 좀 자료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 조항 말고도요, 또 다른 조항에도 좀 맹점이 있더라고요. 같은 그 윤창호법 안에서요? 네, 그렇죠. 이게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처벌과 관련된 규정 쪽이거든요. 아까 도로교통법 말고 특가법? 네, 거기에 특가법.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오.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여기 제5조 11의 1항을 보면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5년? 네, 15년. 오. 그리고요, 만약에 사망에 이르게 하면은요, 네네네,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무조건 징역을 가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랬는데 지금 여기까지 들었을 때 혹시 이상한 부분이 있었나요? 이상한 부분? 이상한 부분? 저 사실 법을 잘 몰라서 딱 모르겠는데요. 그쵸. 딱히 들었을 네. 때 이상한 부분 없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 법조항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라는 조항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를 냈을 때 많은 이제 피의자분들이 이제 형사 재판을 하려고 하면 변호사를 선임을 할 거 아니에요. 음주운전을 하셨던 분들. 네, 그렇죠. 사고를 내셨던 분들이 이제 형사 재판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은 많은 로펌에서 주장을 하는 게, 우리 피고 술 마셨다, 마신 거 인정하는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했지만 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운전을 했다, 뭐 이런 식인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말 자체가 되게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대모사 네. 하나 해도 될까요? 아유, 좋습니다. 의의가 없네. 딱 그건데요. 네, 딱 그거죠. 그러면 네. 술은 마셨지만 네. 정상적인 운전은 가능했다고 판단하면 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요, 이제 특가법이 아닌 특례법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특가법이 아니라 특례법으로. 네네,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재작년에 SBS 보도에 따르면요, 윤창호법, 그러니까 특가법이 인정되지 않아서 특례법으로 처리가 되게 되면요, 특가법으로 처리될 때에 비해서 형량이 3분의 1 정도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아니 같은 법, 그러니까 네. 윤창호법이 인정되지 않아서요? 네, 그게 인정되지 않아서 3분의 1 정도 형량이 적은데, 윤창호법으로 딱 인정이 돼서 판결이 나면은 그 피의자의 반 이상이 보통 실형을 산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특가법이 인정이 되지 않고 특례법으로 인정되면은 이 피의자의 4분의 1 정도만 실형을 살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경찰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좀 부담이 있다고는 해요. 특가법을 주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실형을 살게 하고 싶은데 특례법이라고 이제 피의자가 로펌 써서 우기면은 어떻게 입증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소식을 들으면서 네. 뭔가 이렇게 밝은 에너지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네네. 뭔가 화가 나기도 하고 어이가 없는 부분들도 좀 많아요. 네네. 아무쪼록 음주를 하고 네. 운전을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없죠. 네. 그리고 국민적인 관심이 사실 약간 사그라든 것도 있어요. 사그라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 윤창호법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항상 연일 메인 뉴스를 장식하던 거였는데 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메인 뉴스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사실은 저도 네. 위헌 결정을 받았다라는 건 네. 처음 들었네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필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입법부에서 우리가 어쨌든 그러한 조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잡지 못해가지고 위헌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보충을 해서 해당 내용을 좀 보충해서 제대로 음주운전을 줄일 수 있는 법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뭔가 이렇게 신나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게요. 어떻게 끝낼까요, 오늘은? 그래도 우리가 너무 어두우면은 또 좀 그렇잖아요. 똑같이 우리 그래도 밝게 한번 가보시죠. 아니요, 해주세요, 그러면. 그럼 해볼까요? 다음엔 밝은 뉴스로 찾아올게요. 네, 아주 네. 밝은 뉴스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알겠습니다. 표정 웃으면서 하고 싶은데. 네네네. 좀 화가 나요. 화 안 나세요? 전 이미 이거 대본 쓰면서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이미요. 네. 그러면 다음에도 갑자기 마무리하는 저희 이슈. 네. 다음에는 깔끔하게 아주 웃는 모습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기대야. 슈슈슈. 슈슈슈.